자, 지금 여기서 이산 확률 이제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서로 다른 것들이라서 셀 수 있었단 말이야. 확률 변수가. 근데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연속이야.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져야 돼요. 이건 용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기서 그럼 밑줄 쳐야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떤 범위의 모든 실수의 값이 확률 변수 x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이. 그러니까 결국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정수로 딱딱딱 떨어지는 자연수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규 분포 안에서는 지금 그 모든 실수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미지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었을 때 걔네들의 면적이 1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구한 적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넓이가 결국 1이다.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뭐 n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얘 그 면적의 넓이가 몇이냐라고 얘기하면 확률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포표에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구했죠. 근데 얘네들의 합이 뭐였어? 얘네들의 합이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연속하기 때문에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럼 얘네 합이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밑에 보게 되면요. 정규 분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여기 보기 오른쪽을 좀 보게 되면 fx가 4분의 1일 때 확률 변수가 뭐래요?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그려볼게. 자, 상수 4분의 1이고요. 내가 얘가 이렇게 했어. 그 다음 얘는 1고 얘가 3이야.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간격이 몇이냐면요. 1에서 3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가 지금 2야. 얘가 지금 4분의 1이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실 원래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값의 범위가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5입니다 라고 한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5를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4칸이잖아. 4칸이고 여기 지금 세로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과 4를 곱하게 되면 이미 정해놓은 이 확률 변수 안에서는 넓이가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였어. 자, 그런데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정의가 돼요. 아까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첫 번째 줄.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결국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는 소리야. 한정된 범위였다면 이렇게 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실수의 값이래. 그렇게 돼버리면 정규 분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간이 정해지지 않고 모든 실수의 값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정규 분포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 값이 뭐냐면 얘가 평균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평균 똑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야. 이거는 그 평균 값에 많이 모여있다 혹은 많이 모여있지 않다를 결정짓는 거.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수직선 기준으로 평균이 높아지면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쵸? m의 값, 즉 x축이 평균이라는 거야.
그럼 평균이 낮아지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왼쪽으로 가. 근데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모든 자료의 값이 표준 편차가 평균이 같은데 표준 편차가 높아져? 라고 얘기하게 되면 표준 편차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삼포도 값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삼포도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더 멀어진다는 소리야. 삼포도 값이 커지면 평균에 모여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사방으로 퍼져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걸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니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게 되면 평균이 같다. 근데 삼포도 값이 더 큰 것은 니은이다. 왜? 더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평균치에 더 모여 있으면 얘는 표준 편차 값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정규분포는 너무나 다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어느 축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규격을 맞춰서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사실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는 이유도 이런 거죠. 자, 내가 1반이랑 2반을 비교하고 싶어. 근데 여기는 인원이 25명이고 여기는 30명이야. 근데 얘네들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위해서 인원이 다른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를 섣불리 우리가 좀 얘기한다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얘가 우월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 얘랑 비교하기가 약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평균이 똑같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중학교 그 2학년 때 했었던 게 뭐였죠? 3학년 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 편차가 작은 애들 위주로 막 우리가 비교했단 말이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여기 반이 성적이 더 고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비교하기 애매하니까 우리가 어떤 규격을 맞춘 거야. 그게 표준 정규분포예요. 자, 정규분포는 결국에는 자, 0으로 맞춰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할 거야? 이 확률을 구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꿀 거야. 표준화 시켜줘야죠. 이거를 평균에다가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이걸 말로 외워주세요. 기호로만 외워주지 마시고 그냥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표준화 시켜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평균을 좀 구하려고 해. 이거죠. 자, 그럼 얘는 뭐겠어? 나누고 뺐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 뭐 한 거야?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균값이 m이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야. 그쵸? 나 뭐 구한 거야? 내가 표준화 시킨 것에 대한 평균.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아까 내가 정규분포 얘기했었을 때 가운데 값이 뭐라고 했어? 평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평균이 지금 이 0에 고정이 돼버린 거죠. 표준화 시켜버리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도 여전히 이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야?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 이거죠. 1이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 평균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분산을 좀 써주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써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평균이 0이 되면서 분산이 1. 즉, 표준 편차가 1의 제곱 형태. 그런 형태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면서 1의 제곱. 근데 이 0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평균치에 0으로 맞춰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갖 것에 그려져 있었던 정규 분포가 여기로 맞춰지면서 여기에서 모든 그래프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키는 그 작업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그래서 여기 71페이지에 2번에 두 번째 줄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줄 한번 쳐주세요. Z는 시그마분의 X-M. 다시 얘기해서 이 표준화된 Z는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말을 굳이 계속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개념 물어볼 때,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볼 때 얘기가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4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항분포의 시행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막대 그래프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촘촘해지면 뭐가 되냐면 영역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죠. 그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이항분포들이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영역이 돼버려서 결국 이 그래프들을 이어버리면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호로 좀 따져버린다면 이항분포는 시행횟수와 확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는 뭐라고요? 평균 나온다고요. 평균 나오게 되면 뭐야? MP잖아. MP. 그쵸? 그 다음에 표준편차라고 얘기하게 되면 표준편차의 제곱은 분산이잖아요. 그죠? 분산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MPQ예요. NP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항분포 시행횟수와 확률,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결국 시행횟수와 확률을 곱한 것과 그 다음에 확률의 그 반대 1-P를 곱한 것, 이거 분산 나오겠지.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72페이지의 유형 1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해주고 있고 지금 얘가 0에서부터 4까지 y는 ax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얘가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4였었을 때 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지금 4,4a입니다. 일단 확률 밀도 함수를 지금 정역을 0에서부터 4까지 지정했고 그 다음에 얘의 영역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1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확률이니까. 지정한 구간이면. 그럼 결국에는 4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a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8분의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P 1에서부터 B까지 얘가 8분의 3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부터 여기 몇인지 몰라. 얘의 영역이 지금 8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거 찾아주시면 되죠. K라고 하죠. K. 그럼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유형 2번으로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이거는 지금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요. 그냥 정규 분포예요.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의 여기 면적의 넓이도 1이야. 이 평균 기준으로 왼쪽은 0.5, 오른쪽도 0.5야.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볼게. M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5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이 작아지면 곡선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다. 아니죠. 평균이 작아지면 얘가 왼쪽으로 평행이동하겠죠. 니은 땡. 그럼 디귿. M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에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아니죠. 표준 편차가 커져버리면 산푸더가 커진다는 얘기, 평균 좌우로 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디귿 땡.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3, 4, 5, 6 딱 4개만 하면 끝이에요.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정규분포라며 써야 되는 게 많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대중으로 좀 푸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 자, 일단은 정규분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겠지. 볼게. 자, 여기가 지금 M 이렇게 될 거고. 조금 떨어진 거를 내가 이렇게 표준 편차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칸 더 간 게 2 시그마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얘잖아. 여기가 지금 A라고 얘기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확률이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결국에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M 기준으로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그 사이의 값은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영역이 A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해돼요? 괜찮겠어? 여러분 환자예요 저.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시그마에다가 이 시그마까지는 B입니다. 여기가 B예요.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A. 자, 결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알고 싶대. 결국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싶대. 여기를 알고 싶대. 자, 눈대중으로 풀려지니? 자,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버리면 결국에 이 B는 2B가 돼요. 뭐가 2B야? 얘가 2B야. 그쵸? 그 다음에 2A가 뭐예요? 여기가 2분의 A. 2분의 B. 전체가 2분의 B.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뭐예요? 전체 2분의 B에다가 2분의 A를 빼야겠죠. 2분의 B에다가 2분의 A를 빼야 돼. 2분의 1 묶어버리면 B-A가 되겠지. K가 2분의.
영역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4번 가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43, 그 다음에 10의 제곱. 자, 다시 평균과 분선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P, X, A.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대한 확률. 얘가 지금 0.0228.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확률은 0.8413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표준정규 분포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자, 얘를 좀 구해주는 거네. 자, 얘 지금 표준화 시켜볼게. 자, 이 확률 변수 A에다가 뭐야? 43을 빼고 10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43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가 0.0228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지금 표준화 시킨 것이 뭐야?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얘가 지금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준형으로 맞춰놨으니까, 표준화 시켜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0.8413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 왼쪽 오른쪽이 각각 0.5, 0.5인데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데 0.8413이면 어쨌든 작거나 같은 거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포함해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얘가 0.5라고 얘기하게 되면 0.5 뺐었을 때 0.3413이 되겠지. 0.3413이라고 되어 있는 게 표로 나와 있어. 결국 얘가 몇이란 얘기야? 얘가 1이란 얘기야. 됐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표준화 시킨 거잖아요? 얘가 결국 1이란 얘기야. 그래서 10분의 B-43이 1이다. 그래서 10 넘어가게 되면 B는 53이다가 나와. 이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지금 여기에서 43, 10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원래가 이거야. 여기가 지금 43이야. 근데 얘가 지금 평균이니까.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값을 표현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표준화 시키자.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자. 라는 것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확률 변수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표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것에 대한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럼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대로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얘가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0.8413이면 0.5, 0.3413. 근데 0.3413은 우리가 표로 보기에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Z가 0부터 1까지는 0.3413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얘가 1이야. 얘가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한번 해볼게. 얘는 지금 뭐야? 극도로 작죠. 0.0228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닐까 싶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얘를 0.5로 한번 빼볼까? 자, 0.228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뭐란 얘기야?
자, 얘가 지금 0.022 파기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 빈칸이 0.5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0.4772가 되겠죠. 0.4772는 0에서부터 2까지를 0에서부터 2까지가 0.772래. 근데 여기 수직선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러면 10분의 A-43이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가 2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시고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유제 4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야 잘하네. 모르는 것처럼 표정 짓더니만. 자, 그러면 여러분 유형 4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시키는 거야. x를 z로 만들기 위해서 40 빼기 46에 6으로 나눠버리고 55에다 46 빼버리고 6으로 나누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대요. 더해버리면 되겠죠. 유형 5번과 유형 6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유형 5번 같은 경우에 평균이 114,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에다 밑줄, 첫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평균이 114g,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밑줄. 아, 얘는 n 정규 분포 114에다가 표준 편차의 제곱 2의 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제 6번 같은 경우에 이항 분포 b는 n, 4분의 3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평균이 143m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밑줄 한번 좀 쳐주시고 결국 답이 어떻게 돼요? 일단 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 중에 하나 n 곱하기 4분의 3이 144다. 이항 분포에서는 두 개 곱한 게 평균이죠. 그래서 n 곱하기 4분의 3이 144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요. 79페이지까지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